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련의 순간.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생각나시나요? 여기 인생을 살면서 큰 시련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둔산지점의 정신숙 SM인데요. 시련을 극복하고 여러 고객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5년 8월) 어느 여름날, 정신숙 SM은 동부생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주식에 미쳐 있더라고요. 주식에.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처럼 한 10명의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회원들 돈을 관리를 했는데 10억을 날렸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6남매인데 5이서 이제 급한 대로 이제 동생한테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았죠. 남아서 일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은 거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월급 들어오면 대출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려워진 집안 환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동부생명을 선택한 그녀. 그녀의 선택을 응원해준 남편의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한테 고마웠던 건요, 그때 옷 3벌을 사줬어요. 첫 출근할 때 옷 3벌을, 일단은 집에만 있었으니까 옷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결혼하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보통 쉬잖아요. 그죠? 애 낳고 애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클 때까지는 쉬는데, 사실 쉬다가 이제 직장을 잡는 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직장 잡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죠. 보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회사 가족이 된 정신숙 SM. 그녀는 처음 입사할 당시 세웠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달려나갔고,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 좋죠. 애들 같으면 기특하다 그래야 되겠지만, 좋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사실 해외 간다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 여행하면서 행복하다는 생각했죠. 엄마 만나서 그렇게 좋은 데도 다니고, 더군다나 해외여행이라 많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했거든요. 노래했으면 상 준다니까. 그래갖고 나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3등을 했어요. 3등을 해서 진주 목걸이를 타줬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동부생명에서 일을 이제 잘하고 하다 보니까 우수인증 설계사한테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건강검진 마지막 날, 한 달 여유 주잖아요. 오늘 마지막인데 이거 비싼 건강검진 그냥 한번 받아볼까? 의사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하길래 예감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만 했지 위암이 진단될 줄은 몰랐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암이 걸렸을까? 무너지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암 걸렸다고 그러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넋이 나가죠. 이렇게 머리 탁 맞은 것 같은 느낌 들고, 좀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 진단 내려진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거든요. 졸업식을 끝나고 나왔는데 전화가 막 한 20통은 찍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더니 교수님을 바꿔주셨는데, 그분 말씀은 지체하지 말고 당장 와라. 못 가겠다, 내일 가겠다 이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배우 예쁘신 장진영 씨 아시죠? 이러길래 네 알죠. 그랬더니
장진영 씨가 걸린 그 세포암이기 때문에 빨리 와야 된다.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암은 발병하고 1년 안에 거의 사망하기 때문에 그 암으로 진단되는 사람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금만 늦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고 그냥 막 혼자 울고 있다가 안 되겠길래 또 가족한테 알리면 막 가족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또 동부생명 정말 이제 지점장님 생각이 났어요. 지점장님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이노키 지점장님한테 그때 전화를 드렸고 전화를 딱 받자마자 내가 여보세요 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지점장님 그러더니 울어 벌써.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나 암이래요 이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근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병원 가보자 그래갖고 그 병원을 갔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수술해야 된대. 그녀에게 찾아온 시련, 암. 정말 한쪽 가슴이 답답해지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동부생명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암보험을 통해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그 이튿날, 그날은 못 가고 내가 그 이튿날 갔는데 이렇게 다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지점장님 나 자르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갖고 내가 너 자르러 온 것도 아닌데 왜 그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암 걸려 보니까 지가 암을 너무 많이 팔아야 되겠고 동부생명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래. 그러니까 나 암 걸렸어도 치료하고 암보험 많이 팔을 거니까 자르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보험의 절실함. 그녀는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고객들에게 보장성 보험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떠나서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된 그런 걸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믿고 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고객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분이거든요. 언니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 대개 설계사들이 보험 한두 개 이렇게 하고 나면 일단 자기 수당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가더라고요.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아픈데도 그 책임감 있게 진짜 우리 고객들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항상. 그녀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많은 고객들 중 비슷한 시련을 겪게 된 여러 명의 고객들이 생겨났고 정신숙 SM은 고객들의 아픔과 시련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나이대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들 거예요. 보험하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건강하고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막상 그렇게 큰 일 한번 다 하고 나니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이렇게 받는구나. 그때 이제 보험에 대해서 더 실감을 느끼고 개탄 기분? 개탄 기분이요. 공돈 받았다는 느낌. 그건 완전 이제 목돈을 타니까요. 횡재죠. 미리 조금 더 많이 넣어놓을 걸. 많이 준비를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보험이 좋은 줄 몰랐거든요. 전에는 이거 들으면 뭐해. 그리고 해약도 많이 했었어요. 전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혜택 보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보험금을 받고 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고객들.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다가갔던 정신숙 SM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겠죠. 정말 감사했던 건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험하길 참 잘했고 자존심, 내 가족인데 야, 나 보험 다 있어. 너는 왜 그 보험을 한다고 그래. 어려운 걸. 이렇게 얘기하면 자존심에 그냥 남한테 팔래. 가족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가족부터 우선 챙겨야 된다.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보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언니니까 친언니니까 뭐 가입을 하고 했겠지만 똑같은 위암이다 보니까 이제 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위암이어서 너무 놀랬고 언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래도 보험을 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서 보험 가입이 돼 있고 하니까 뭐 돈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에. 정말 하루라도 빨리 고객들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 보험부터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험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가족들과 지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던 그녀.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 보험부터 완벽하게 가입시켜야 한다는 말.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교육을 받고 처음에 왔을 때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플래니어 위크가 지금은 뭐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르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걸 서버릇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주부들은 특히 없어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그러니까 뭐 몇 시에 누굴 만나기로 했고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렇죠? 누가 보면 막 이게 뭐야 굉장히 막 복잡하게 써 있네 이러지만 그 플래니어 위크를 제가 10년 동안 쭉 써와서 10권이 넘는 플래니어 위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힘들고 할 때 열어봐요. 그러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도 투자하고 고객한테 투자를 해야 돼서 저는 쉽게 그냥 이 볼펜 있죠. 볼펜을 한 가방에 한 200개 이상 넣고 다녀요. 넣고 다니고 하루에 그냥 만나지는 고객 그냥 줘요. 한 1,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쳐도 그 고객이 명함보다는 어디선가 이렇게 보고 또 슈퍼 뭐 아무 데서든 식당에서든 제가 주고 와요. 식당에서 이제 제 요걸 보고서 전화 와서 종신보험 체결한 사람도 있고 또 갈 데가 없으면 정말 공원만 가도요. 그네 타고 놀고 가만 고객으로서 엄청 좋은 애기 엄마들 많거든요. 그 엄마들 찾아가서 볼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단지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볼펜 주면서 동부생명 상품 굉장히 좋거든요. 언젠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받아 쓰시고요. 뭐 기회 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데 임신한 사람 막 뛰어가서도 줘요. 임신한 사람. 태아보험 가입하셨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고객들 만나면 증권 분석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얼마짜리 보험 들어있으니까 언니 지금 20만 원 들어가? 그럼 10만 원 들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10만 원 내 맘대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입원비도 많고 진단비도 많은데 실비가 없으면 실비를 해줘야 될 것이고 실비는 있는데 진단비 없으면 진단비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요즘엔 노후 간병보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 선호도부터 이제 알려준 다음에 가입을 시키고 해야 해지가 안 되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지만 내가 정신수기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뭐 연도를 갔다 왔고 연도를 출발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출발하고 그러면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에 너무 감사한 게 댓글 보고 그분들이 아 정신수기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네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동안 안 올리거나 하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무슨 일 있어? 아픈가 해서 전화했어. 막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아니 언니 아무 일 없어. 근데 언니 나 보고 싶으면 소개해줘야지. 보험 일할 사람 소개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실비가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비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증권을 한번 줘보세요. 분석해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주기 싫어하셔요, 사실은. 증권 수집 거절 처리 화법은 저와의 만남 분명 행운입니다. 이런 멘트를 남겨놔요. 그녀와의 만남이 행운인 이유는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숙제는 저와 헤어지고 나서 숙제는 우리 고객님이 고객이 해야 할 숙제는 정신숙 SM의 초회 면담 실전 화법 다음 방송에 공개됩니다.